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4개월간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만들어냈고요. 드디어 이제 내년에는 4년 연속도 10연승 이상 기록 도전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 달 아직 올해 안 끝났습니다. 10연승 이상 기록 한 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축구 또 연승 장줄 딱 잡은 느낌이죠. 계속해서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들 제 생방송과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유튜브 형님들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 모두 투명하게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춰서 숲TV 쪽지로 데이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외 축구와 NBA 총 9경기 프리뷰 진행해 볼 건데, 일단 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축구 구간에서 4연속 올킬, 최초입니다. 사실 이게 4연속 올킬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방송 3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어쨌든 4연속 올킬 후에 5연속 올킬 도전을 우리가 어제 중강승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역시나 또 올킬은 아쉽게도 나폴리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나폴리 들어왔으면 5연속 올킬이었어요. 근데 나폴리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중강승부 깔끔하게 4배당 하나 또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또 금액도 올라간 만큼 다들 축하드리고요. 이로써 중강승부는 현재 지금 3연승 구간, 다음 주는 드디어 연말 강승부 위크까지 또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데이트 됩니다, 형님. 이게 승부대가 아니면은 하루 데이터 100개로 다 가능하십니다. 자, 보스턴이랑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이 여러분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바로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그리고 덴버랑 휴스턴 경기인데,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는 역배입니다. 이게 왜냐면 배당을 거의 동배당 가까이로 둘이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보스턴 디트로이트도 보스턴이 정배인데 디트로이트가 정배를 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덴버 휴스턴은 똑같아. 휴스턴이 역배를 받았는데 이것도 정배를 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보스턴 디트로이트가 1번과 5번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경기가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보스턴이라는 팀의 흐름은 거의 형들한테 다 잘 맞춰드렸었는데, 보스턴이란 팀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4번과 5번에서의 단단한 수비, 포스트 4번, 5번 수비, 그리고 1, 2, 3번에서 보여주는 빠른 템포의 3점 효율, 이게 보스턴의 강점이다. 특히나 보스턴은 홈 경기에서 외곽의 야투 효율이 더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더 위험해지는 전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보스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스턴은 진짜 야투가 한번 터져버리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4번, 5번을 틀어막아 버리면 상대팀 포스트가 2점을 넣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보스턴이 3점을 넣고 달려버리면은 얘들도 3점을 안 던질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의 전술을 쓰는 게 보스턴인데, 자, 그러나 오늘 보스턴이 쓰는 이 두 가지 특이한 전술에 가장 문제되는 두 가지를 모두 디트로이트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런 듀렌인데요. 제일런 듀렌은 슬램한 느낌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슬램한 느낌의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센터 자원이 포스트업 농구라 그러죠. 몸을 비비면서 페인트 존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일런 듀렌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픈오플 움직임이 좋은 센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페인트 존에 나타나서 슬램 덩크나 또는 좀 슬램하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리머텍의 형태의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보스턴의 이 뭐랄까요, 좀 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발이 느린 수비를 보여주는 센터와 포워드를 상대로는
분명 강점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오늘 보스턴의 포스 수비는 다소 조금 깨질,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바이세리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페인트 존 안쪽으로 들어가는 포워드가 아니잖아요. 얘도 미들레인지를 두드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좀 밖으로 끌려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보스턴의 4번, 5번 자원들이다. 그리고 뭐 보스턴 같은 경우야 그러면 외곽에서 3점을 막 던지면서 치고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디트로이트의 외곽 또한 만만치가 않은 팀이라는 거. 커닝햄 뭐 덩컨 로빈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보스턴이 템포를 올려주면은 땡큐죠. 얘는 슬래셔 연가드고 덩컨 로빈스는 캐치앤슈터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야투 잘 던지는 놈, 야투 더 잘 들어간 놈이 승리를 하겠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의 이번 시즌 전술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단조롭습니다. 뭐 마졸라 감독이 생각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테이텀도 그렇고 뭐 포르징기스도 그렇고 주랄러디도 그렇고 팀이 다 갈리다 보니 좀 더 안정감 있는 방향으로 게임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 다만 이게 뭐 물론 홈 경기 승률도 얘들이 66%인가 더 좋기도 하고, 뭐 야투도 홈에서 잘 터지는 편이긴 한데, 저는 지금의 보스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선수들 개개인의 경쟁력이 좋은 디트로이트가 더 우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정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보스턴 정배더라고요. 이게 아마 홈 경기라서 그런 걸 겁니다. 저는 이 경기는 디트 역배 볼게요. 디트 역배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1.5 프랜슨 가세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홈 경기다 보니까 구타기님 조금 별풍선 신경이 100개 쓰이는 적중 측면이 기원. 있긴 합니다. 우리 구타기 형님도 여기 쪽지 형님 풀어주시면 바로 데이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오늘 경기들 다들 NBA 이제 쭉 보시면서 형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비슷비슷해, 애들이. 그지? 맞붙는 팀들의 컬러가 거진 다 비슷한 느낌이죠. 보스턴 디트로이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좀 비슷했고, 마이애미 토론토도 좀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서 좀 비슷하냐면, 마이애미란 팀 자체는 이번 시즌 어땠던 팀이었습니까? 헤로라시님 미친 별풍선 듯이 100개 달릴 적중 줄 기원. 알았던 팀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뭐 140, 130 찍어내면서 홈 경기에서 마인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런 팀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마이애미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죠. 또 특히나 최근엔 제가 세크라멘토와의 홈 경기에서 그때 세크라멘토 역배까지 형들한테 한번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마이애미는 이런 구간이 올 거라고 사실 우리가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템포로 달리게 좀 무리할 정도로까지 빅맨들을 갈아 넣으면서 빠르게 달리는 팀들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시즌 중반이 가면 퍼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물론 지금 이제 리그컵 중간 기간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마이애미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올랜도와의 경기 이후에 4일 만의 경기인가요? 또 이렇게 푹 쉬다가 또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실제로 최근에 시카고 불스가 이 리그컵 구간에서 푹 쉬고 나서 또 이제 다득점하는 경기를 하기도 했잖아. 그리고 홈 경기다 보니까 오늘 마이애미가 나쁘지 않은 그래도 득점력은 보여줄 겁니다. 다만 토론토도 똑같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초반에 제가 눈여겨보자 말씀드렸던 이유가 잉그램 그리고 스카티 반즈, 지금은 빠져있지만 RJ 바레까지 이 2번, 3번, 4번에 워낙에 득점력이 좋은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득점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이 토론토 감독이 라야코비치 감독이 굉장히 빠른 템포의 게임을 즐겨 쓰는 감독이라, 그러니까 트랜지션에 환장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얘들도 시즌 중반이 되면은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번 시즌 또 언제였죠? 초중반에 보면은 원정 연전도 좀 있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양쪽 다 어쨌든 빠른 템포로 높은 페이스로 달려야 되는 팀들이 체력에 대한 문제를 최근에 보여주면서 득점력이 떨어진 이 두 팀들의 맞대결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분석해드리는 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양쪽 다 푹 쉬었다고 놓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마이애미가 낫습니다. 자, 왜냐? 토론토는 2번과 3번과 4번의 힘도 좋은 팀이었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토론토의 특이한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벤치 구간의 득점력인데, 벤치 구간 득점력이 무려 8입니다.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엔 23위까지 거의 뭐 뚝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뭐 사실 RJ 바렛도 없고 지금 잉그램을 3번이 아니라 2번에 쓰는 거는 외곽에서 느린 템포로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얘 쪽에다가 핸들링을 맡기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경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득점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벤치 경쟁력도 없으니까.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들이 빠른 템포 속에서 경기를 한다면 다득점이 가능을 했겠지만 문제가 토론토가 의도적으로 지금 템포를 낮출 수밖에 없는 라인업을 구성을 했다면 이거는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뭐 나름의 승리를 위한 득점은 가능하겠지만 또 최근에 아직까지 마이애미가 뭐 득점에 대한 회복성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는 일반 승만. 그리고 기준점이 이거는 너무 높아요. 230점대 후반대를 지금 받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경기 시카고 경기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욕꼬라지 날 수 있을 경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요거는 언더. 마지막으로 토론토 프랜승. 토론토가 받아놓은 5.5 프랜승은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2점 차라고 보거든요. 약간 원 포지션 게임.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이제 달리긴 하겠지만 토론토 입장에서도 득점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굉장히 타이트한 게임이 될 겁니다. 토론토 5.5는 프랜승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타랑 댈러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중요한 게 이제 갈매기의 출전 여부입니다. 왜냐면 이게 댈러스가 홈 경기면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운데 문제가 유타가 홈 경기잖아요. 어쨌든 뭐 유타도 최근에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못하는 느낌도 아니고 홈이랑 원정에서의 그래도 차이를 최근에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유타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 우리에게 보여줬던 홈 경기의 임팩트는 분명한 팀이었습니다. 템포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 턴오버는 여전히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턴오버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유타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에 좀 공격을 성공을 하거나 그리고 속공이 좋은 팀들을 만나면 좀 낭패를 보는 스타일인데 지금 댈러스의 득점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역배성을 종종 잡아드렸지만 댈러스의 강점 분명히 갈매기가 돌아온 다음부터는 득점 능력이 너무나도 폭발하고 있다는 거. 댈러스의 그냥 강점이에요. 쿠퍼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좋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사실 수비 형태의 팀으로 게임을 끌고 가도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도 초반에 달려서 득점 만들어 놓고 직전 브루클린 경기처럼 4쿼터에 그냥 완전 언더내는 게임, 그러니까 가둬버리는 게임, 그러면서 점수 벌려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을 할 수도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보고 오늘의 가장 큰 킥입니다. 결국에 이제 갈매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갈매기 직전 경기도 24득점 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 역시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리바운드죠, 리바운드.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리바운드까지 잘 딴다라는 거는 리바운드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유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지금 쿠퍼 플래그 직전 경기도 22득점. 쿠퍼 플래그를 오히려 공격적인 이제 포지션에도 넣고 쓰다 보니까 저는 쿠퍼 플래그가 이번에 그 프리시즌에도 우리한테 보여줬던 게 그냥 수비만 좋은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대놓고 아예 그냥 플래그를 슈팅 포지션으로 쓰다 보니 득점이 잘 나옵니다. 쿠퍼 플래그도 직전 경기 22득점 상당히 잘해줬고 또 선수들 체력 그 안배도 직전 경기 상당히 좀 잘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댈러스를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배당도 좋아요. 1.67 배당이면은 배당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의심스러운 게 사실 아무리 홈 유타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댈러스면은 이렇게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 댈러스가 다득점은 충분히 가능한데 1.67 배당이나 쥐어줬다라는 거는 이게 갈매기가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건 댈러스 승에다가 마힌슨까지 보시고 그리고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덴버랑 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양쪽 다 전술이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오늘 비슷한 팀들이 많아. 자, 이 경기도 이제 양쪽 다 좀 느낌이 비슷한데 일단은 보급형 우리가 요키치라고 부르죠. 이제 휴스턴은 생분이 있고요. 자, 직전 덴버가 그 홈 경기였나요? 그 에런 고든 빠져있는 상태에서 휴스턴을 저득점으로 묶으면서 덴버가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갑자기 고든 런하고 나서부터 덴버 쪽으로 배당이 막 올랐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뭐 문제없이 경기를 가지고 왔고요. 뭐 덴버의 강점입니다. 야투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본인들의 득점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팀이긴 한데 다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전 경기 휴스턴이 저득점으로 묶이는 게임을 하긴 했지만 듀란트가 좀 못했어.
듀란트가 이때 14득점을 하면서 휴스턴이 이제 110득점도 못 넣고 패배를 했는데, 다만 뭐 케빈 듀란트 쪽으로 덴버가 수비가 좋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얘들은 수비가 아예 없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케빈 듀란트가 스스로 부진했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도 에런 고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도 리바운드에서는 너무나 크게 밀렸던 또 덴버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홈과 원정을 봐야 되는데, 휴스턴도 홈 경기에서 마행 비율이 높은 팀이지만 덴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번 시즌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기는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가 더 화력 싸움에서 유리하냐? 저는 케빈 듀란트만 폭발한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기처럼 14득점만 아니라고 한다면 클러치 상황에서도 또는 전체적인 득점 볼륨에서도 저는 휴스턴이 근소하게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저는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배당이 더 좋은 쪽, 휴스턴 역배 쪽으로 한번 컨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프랜승에다가 뭐 당연히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클리퍼스랑 멤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진짜 큰일 났죠, 여러분들. 자, 클리퍼스가 뭐 이 정도 라인업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도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리퍼스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리그 13위까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직전 경기도 휴스턴 상대로 나름 잘 비볐어요. 그러나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또 뭐 미네전에서도 크게 패배했고, 최근에 멤피스전에서도 또 패배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클리퍼스가 직전 경기 멤피스전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득점 볼륨 때문이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고 그게 이제 점점 지쳤고, 그러다 보니 득점 볼륨이 나오지 않았고 원정 5연전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클리퍼스가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임스 하든이 지금 퀘이천에 걸렸긴 한데 내일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클리퍼스가 최근에 원정 5연전이었고 나이가 너무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득점 볼륨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지금 오늘의 클리퍼스는 약 4일간 휴식 기간을 갖고, 리그컵 덕분에 4일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모란타가 나오는 멤피스는 분명히 좀 위협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사실 자모란트란 자원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게 바로 요 3, 4, 5번 특히나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왜 그러냐? 자모란트는 슬래셔형 가드라고 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슬래셔형 가드라는 거는 스테픈 커리나 또는 뭐 클레이 탐슨 이런 애들처럼 외곽에서 볼을 잘 만지는 자원이 아니라 포스트 안쪽으로, 그러니까 슬래셔라는 게 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안쪽으로 이렇게 포스트 자원들을 썰면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원들, 이걸 우리가 슬래셔형 가드라고 하는데, 이런 슬래셔형 가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3번 수비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특히나 뭐 레너드처럼. 물론 레너드도 옛날에 레너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전술 구조상 3, 4, 5번이 워낙 단단한 팀이기 때문에 자모란트가 조금은 부진할 가능성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클리퍼스가 이번 시즌 수비가 안 됐지 뭐 공격이 안 됐던 팀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체력을 갖고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승산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이거 클리퍼스 승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220점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저는 언더 볼게요. 오히려 전 자모란트가 내일 3, 4, 5번에 막혀서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득점 볼륨이 좀 되기 전까지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더.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오늘 228.5점을 받았잖아요. 이 228.5점이라는 게 정말 이 얍삽한 숫자인 게, 딱 보면은 그냥 230점이 아니라 220점대네? 그러면 오버가기 좋겠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평균적으로 4쿼터로 나눠서 보면은 228점이라는 거는 쿼터당 57득점씩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한 쿼터라도 뭐 예를 들어서 40점대 중후반이 터져버리면 나머지 두 쿼터에서 60득점 이상씩을 다 박아야 오버가 날 수가 있는 게 228.5점입니다. 저게 진짜 숫자적으로는 220대이기 때문에 진짜 만만해 보이는데, 항상 228.5점이 좀 뭐랄까요, 오버 찍기에는 마의 기준점이긴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본머스 경기 오늘 또 해외 축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외 축구는 뭐 물론 오늘은 해외 축구 조합으로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NBA랑 해외 축구를 섞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해외 축구를 제가 2개를 또 썼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제가 해외 축구는 3연속 올킬 포함 또 4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해외 축구도 또 잘 골라서 한번 베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맨유랑 본머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맨유가 직전 경기였죠. 보양 먹고 왔습니다. 울버햄튼 원정 가가지고 4대1로 승리. 진짜 오랜만에 맨유가 다득점하면서 승리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홈과 원정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팀이 맨유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력이 조금 삐걱거리긴 하죠. 최근에 보면 홈 경기에서 조금 삐걱거리고 이유는 실점 때문입니다. 직전 경기 따지고 보면은 울버햄튼이 5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이어갔는데 그런 팀에게마저도 이제 1실점을 허용을 했다라는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근에 클린시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본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원정 경기력에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좀 크게 드러내게 되면서 꾸준하게 좀 실점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라는 거. 양쪽 다 이번 시즌 그렇게 수비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 오늘 언더오버 기준점을 2.5가 아니라 3.5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3.5는 일단 너무나 높다라고 평가되긴 하는데 그래도 양 팀의 최근 실점률을 보면은 저는 오바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팀이 더 유리하냐?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수비가 안 돼서 그렇지 공격력에 대한 강점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러나 본머스가 맨유를 상대로 좀 많이 강했더라고요. 최근 맞대결에서도 5경기 동안 2승 2무 1패. 근데 최근 4경기로 또 함축시켜보면은 2승 2무밖에 안 냅니다. 추가적으로 본머스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너무 강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3골 넣으면 승리를 거뒀고 그 직전 경기도 3골 넣으면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은근히 본머스가 올드 트래포드 킬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머스가 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못해도 승점 1점은 따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승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본머스 프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계속 배당도 올라가고 있던데 저는 본머스 프렌승 접근하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오버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또 요거는 이게 뭐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해외 쓰시는 분들은 이제 프렌승이 1프렌이겠지만 이제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이게 2프렌도 오늘 보니까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프렌 보실 분들도 오늘 2프렌 써먹기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셰필드 웬즈데이 그리고 더비 카운티 오늘 잉글랜드 2부 리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셰필드 웬즈데이는 지금 리그 꼴찌죠. 뭐 근데 사실상 셰필드 웬즈데이는 이번 시즌 강등이 사실상 확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EPL의 울버햄튼이 지금 2부 잉챔의 셰필드 웬즈데이입니다. 똑같아요, 둘이. 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너무 떨어지고요. 이번 시즌 1승 6무 12패인데 지는 과정 자체가 실점률이 너무 컸어. 그러니까 득점이 아예 안 되는 팀인데 문제가 이제 공격력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점만 많이 하고 지는 팀. 그리고 웬즈데이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도 문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 축구랑 EFL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EFL을 웬간하면 프리뷰를 다 해드렸잖아요. 셰필드 웬즈데이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뎁스예요, 뎁스. 뎁스가 그러니까 EPL의 반인데 이 2부 리그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절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웬즈데이는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은 게 아니라 뛸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템백 세워놓고 아마 게임을 하겠지만 뭐 더비 카운티가 놀랍게도 원정 경기를 이번 시즌 더 잘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 자체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팀이기도 했고 다만 이제 더비 카운티 조금 아쉬운 게 오늘 그 주포가 빠집니다. 칼튼 모리스가 오늘 빠지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비 카운티가 받은 배당이 2배당이 넘는 상황이라 저는 이거는 더비 카운티 1대0 승리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비 카운티 승 그리고 행무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요 바예카노 그 다음에 베티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베티스가 지금 역배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경기 보면서 베티스가 당연히 정배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거 오늘 뭐 무농사로도 좀 쓰고 뭐 다 그랬는데 심지어 무농사로 제가 표기를 할 때 베티스 해무라고 표기를 했어. 베티스가 정배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베티스가 역배입니다. 그게
뭐 어쨌든 라이오 바이카노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약합니다, 여러분들. 홈 경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하지 않고 라이오 바이카노가 생각보다 그 라리가에서 실점률이 좀 큰 팀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레알 베티스도 뭐 수비가 최근에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다만 레알 베티스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리가 팀들이 대개는 그래. 원정 경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잖아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무승부를 캐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팀이라, 저는 이거는 베티스가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프랜슨까지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무승부,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베티스 프랜슨,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고배당 써먹기도 좋았고 나름 그 이제 주력 같은 거를 좀 뽑아먹기도 괜찮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AS 로마 그리고 코모 경기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세리에 경기 접근하신 분들, 이 정말 마피아 리그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그죠?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나폴리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5연속 올킬이었어. 5연속 올킬. 진짜 5연속 올킬은 여러분들 깨질 수가 없는 기록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배당을, 그러니까 4포를 다 묶으면 한 7배 정도 나오잖아요. 7배당짜리를 가지고 4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 그러니까 7배당짜리를 딱 한 조합씩만 주면서 매일매일 그거를 4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연속 올킬이라는 게 굉장히 하기 어려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폴리가 날려먹었다. 나폴리가 어제 우디세네 원정 경기에서 9년 만에 패배거든요. 어쨌든 그런 좀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됐다라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는 안 갔지만 AC 밀란 어제 되게 많이 베팅들 하셨대요. AC 밀란도 어제 초반부터 묵히면서 조지면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오늘 AS 로마 같은 경우에도 마피아 리그 이거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시겠지만, 자, 여기도 오늘 재밌는 상성이 하나 있습니다. 코모라는 팀 자체가 사실 그렇게 강팀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뭐 2부, 3부 전전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문제는 이 코모가 로마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80년 동안 승리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코모는 로마 경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무패가 아니라 80년이란 세리의 역사 동안 딱 한 번밖에 못 이겨봤단 말이에요. 그 한 번도 1대0으로 뽀록으로 이겼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모란 팀 자체가 AS 로마를 상대를 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공격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AS 로마가 이번 시즌에 세리에서 실점력으로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제가 AS 로마는 형들한테 그때 올킬 냈을 때 기억나시죠? 여기 유로파에서 올킬, 이때 쓰나미였는데 올킬 내드렸을 때도 로마가 최근에 너무 부진했던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평균값 나올 때 됐다, 오랜만에 공격력 터질 때 됐다 말씀드렸고, 유로파까지 가서 공격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코모를 홈에서 상대하는 로마, 워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전 이거는 로마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로마가 최근에 리그를 좀 못해요. 리그에서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너무 많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진 않겠지만 이기려면 득점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1대0, 정말 많이 봐봐야 2대0 정도까지밖에 못 볼 것 같다. 로마 승에다가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햄무 마헨 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하나 꼽자면 마헨 볼게요. 2대0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승, 로마 마헨 승, 그 다음에 언더, 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해외 축구 구간 그리고 NBA 구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잘 섞어서 오늘도 두폴 투잡을 가져갔고요. 뭐 잘 들어보시고 좋은 경기를 잘 베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뮌헨 경기 있잖아. 내가 어제 뮌헨 나 어제 안 가져간다 했지. 근데 어제 제가 뮌헨을 그 상성적으로 굉장히 좋게 표현해드렸나봐요. 뭐 마인츠상으로 9연, 뭐 8연승 이렇게 내가 프랩을 했나봐. 그래서 유튜브로 어제 들으신 분들이 뮌헨을 많이 가져가셨더라고, 이 마인을. 우리 어제 이거 쳐다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 이게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분석은 제가 다 해오지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주력 데이터, 그러니까 멤버십 데이터로 가져가는 게 좀 한정적입니다. 몇 경기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형들이 좀 잘 골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다 경기가 제가 예상한 대로 다 잘 나오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쨌든 참고 잘 해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